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다시 28.5K로 이렇게 소폭 좀 올라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알트코인들 역시 뭐 비트만큼은 아니지만 뭐 비슷하게 지금 어느 정도 소폭의 이런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지금 움직임이 약간 전반적인 시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인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5월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어제 보시면 대략적으로 밤 11시 이후로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때는 28.8K까지도 올라섰다가 지금은 28.5K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이 S&P 500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 장이 개장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시 이후로 상승을 했는데, 이 S&P 500은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은 했지만 이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과 이 미 증시가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, 이걸 보시는 것처럼 엊그제 새벽에 이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, 그럼에도 어제 이 미 증시가 개장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금융주의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만성적인 금융위기가 도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게 됐는데, 그래서 얼마나 지금 하락을 했는지 요걸 좀 보시면 이 미국의 지방은행인 팩 웨스트 뱅코프는 무려 하루 만에 28%, 또 메트로폴리탄 은행은 20%,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는 15%나 폭락을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것이 2020년 이후에 최저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 JP 모건의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를 하면서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끝나기는커녕 하루 만에 다른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은행 위기가 끝났다라는 이 말이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 S&P 500의 히트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파이낸셜 금융주를 의미를 하는데, 전체적으로 밝은 이 붉은색을 보이면서 이 지역은행의 하락률도 뭐 7%, 6%, 9%, 12%, 10% 이렇게 낙폭이 꽤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 초록색보다는 빨간색, 그리고 그 빨간색도 낙폭이 더 큰 이 밝은 빨간색을 보이면서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꽤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수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1%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유럽 증시를 봐도 어제 이 유럽 증시 역시 상승한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약세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빅스 공포지수를 보면 어제 하루 만에 무려 10%가 상승을 했는데, 그럼에도 이 절대적인 수치는 17.7로 아직 이 장기 평균 가격인 20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뭐 그럼에도 하루 동안 10%나 올랐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공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뉴욕 3대 지수를 다시 보면 그 하락폭이 1%대로 뭐 낙폭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 FOMC 금리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5월 4일 새벽 3시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이 금리가 결정돼 있을 텐데, 그럼 또 현재 시점에 이 페드워치를 보시면 어제만 해도 이 25bp의 금리 인상이 무려 97% 정도로 매우 큰 이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는데, 지금은 그 수치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86.4%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이 은행 위기가 좀 불거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만큼 지금 이 은행의 위기로 아마 연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문제는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
미국 은행의 절반 정도가 파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비록 이 지방 은행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 중에는 대형 은행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어요.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 효과는 6개월 이후에 나타난다면서 연준의 통화 긴축에 따른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은행의 위기가 쉽게 가라앉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은행의 위기는 이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결국엔 이 연준이 25bp의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무너지기 앞서서 먼저 세 개의 은행이 무너졌습니다. 그리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JP 모건이 인수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이 인수를 하자마자 또 다른 지역 은행들이 또다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처럼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또 그 불안함을 느낀 예금주들이 돈을 빼간다면 또다시 이 뱅크런의 악순환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뭐 인수도 하고 또 자금 수혈도 하고 일단 지금의 사태를 막으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연쇄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만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만지는 것이 뭐냐? 그것이 금리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지금의 이런 뭐 금융위기, 은행의 위기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좀 더 커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제의 전반적인 진짜 위기로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려 보면 왜냐면 지금보다 일이 좀 더 커진다 싶으면 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들 거예요. 그것이 무엇이냐? 요 기사를 보시면 이게 2020년 3월 4일이니까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결국에 이 미 연준이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이 FOMC 정례 회의 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이 경제에 이 리스크가 켜지니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금리를 인하를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진짜 이 은행 위기가 좀 심각하게 흐른다 싶으면 연준이 나서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과 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. 물론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 당연히 후유증은 생기겠지만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이 터진 뚝부터 막고 그 다음을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 달러와 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무조건 막으려고 할 거예요. 그 이면에는 미국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일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런 은행의 위기를 우려를 해서 생각보다 이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까지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금리도 인상을 하고 이 금리 동결도 쉽게 결정을 못한 것이잖아요.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 어제 이 졸트라는 이 고용 관련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3월 일자리 수가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 노동시장이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 수치가 지금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로이터의 전망치보다도 밑돌았다라고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고용 시장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인플레의 요인 중에 하나인 강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인플레 역시 지속적인 하락 시그널이 계속 보여진다면 이 연준의 선택지는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제
또 한 번의 이 은행 위기가 좀 불거지면서 이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긴 했지만 사실 이런 내러티브가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기는 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은행 위기의 내러티브로 인한 상승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함께 회복을 하면서 그에 따라 투자 심리도 개선되면서 상승을 보이는 것이 더 많은 이 자금과 유동성이 위험자산 쪽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뭐 이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들을 좀 거쳐가면서 그렇게 회복의 시기를 지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또 이 트윗을 보여드리면 이 마이클 반데 포페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 4시쯤에 이런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38에서 42K까지는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알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기 시작할 텐데 그게 언제냐면 이 비트코인이 일단 30K를 돌파한 후 한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1에서 2개월 뒤쯤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강세가 나타날 때 이 알트코인 역시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지만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국엔 이 금리 결정이 하루가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쯤이면 모든 게 결정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JP 모건이 어떻게 시장을 예측을 했냐면 0.25%포인트 인상을 하고 이 파월이 금리 동결을 시사를 할 경우 이 S&P 500은 0.5에서 1% 정도 상승을 예상을 했습니다. 여기 또 보시면 0.25%포인트 인상을 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할 경우 오히려 최대 1.25%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은행의 위기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할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?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 오늘 새벽에 이 금리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는 변동성이 생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일단 이 내일 새벽에 이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